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명한 명언인데요. 오늘은 로마의 멸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성하고 오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가야 하는 것은 진리지요. 세계를 제패하고 그토록 강대했던 로마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검소한 생활을 기본으로 했고요. 항상 실용 정신이 뛰어났던 로마인들. 대제국을 힘이 아닌 법을 통해서 지배했고요. 개방적이었고 누구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로마의 최고의 인프라, 로마의 길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이상을 지난 지금의 우리들 세상보다도 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많았던 로마였습니다. 이런 로마도 언제부터인지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시민이 군인이었던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던 로마도 결국 인구 부족과 지원하는 군인이 없게 되자 이민족인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쓰면서 국방을 지키지도 못하게 됩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가끔 손가락을 잘랐다는 글도 있더군요. 결국 이미 들어와 있던 이민족들인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3세기가 되자 50년 동안 26명의 군인 황제가 독재 정치를 합니다. 2년도 못 가서 황제들이 암살당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수시로 서로 죽고 죽이는 내란으로 치닫게 됩니다. 번창하던 상공업은 쇠퇴했고요. 화폐의 남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자 북에서는 게르만인이 침입했고요. 동쪽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침입이 날로 거세졌습니다. 지진과 전염병까지 돌면서 로마 시민의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군인이 부족한 로마는 할 수 없이 오랫동안 로마 영토 내에 들어와 살고 있던 게르만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는데요. 나중에는 게르만족 장군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군의 주력이 이미 게르만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야만족이 아니라 로마화 되어서 무력을 지닌 게르만족 군대는 오히려 로마 제국의 목을 조이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항상 로마를 동경했던 야만족인 게르만족은 기원을 전후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일부는 로마 제국의 묵인하에 이미 로마 제국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기에 등장한 군인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농부 출신으로 호위대장으로 있다가 군의 추대로 황제가 되신 분입니다. 황제로 즉위하자 이민족의 침입에 의한 위기에 빠진 로마를 구하기 위하여 광대한 로마를 혼자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국을 동과 서로 나누어 2명의 정황제 밑에 한 사람씩 부황제를 임명하여 4인의 황제들이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합니다. 4인 통치로 잠시 위기는 극복하지만 결국 내란을 과속화시켜서 로마 몰락을 촉진시킨 것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제군주식 지배체제를 확립하여 이후 자유롭게 시민들과 토론하던
전통적인 황제는 사라지고요. 군림하는 황제만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4분 통치 시대를 내란을 통해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1인 독재 시대를 이어옵니다.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전통의 다신교 대신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 유럽의 정신 문명을 형성했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쇠락해가는 로마 대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 제국의 새로운 로마 비전을 제시해서 비잔티움 천년 제국을 만들어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공적으로 이분은 황제라 칭하지 않고 대제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3가지는 모두 역사적으로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13년 밀라노 칙령을 공포합니다.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크리스트교를 장려하고 보호합니다. 크리스트교를 제국 부활의 발판으로 로마 제국 부흥을 염원합니다. 로마를 통합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통 종교보다 크리스트교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전에 권력 투쟁 전투가 치열할 때 하늘에서 십자가의 군기를 걸고 싸우라! 꿈속에 예수가 나타나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걸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 크리스트교도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황제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추대인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신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와 어떤 지위를 갖게 되어서 황권 강화와 황권 찬탈을 방지할 수가 있었고요. 절대 왕정 시대에 왕권 신수설의 원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년을 보내면서 점점 아시아의 동방 전제 군주를 닮아갔는데요. 마지막에는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을 아예 신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325년 소아시아의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아타나시우스 파인 삼위일체설을 정통교리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330년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의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비잔티움은 새로운 로마로 불리다가 황제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불리우게 됩니다. 수도 이전은 경제와 정치, 안보의 중심이 동방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했고요. 수도를 옮기면서 금을 대량으로 가져가 로마 재정과 화폐 경제 붕괴를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중심을 동방에 빼앗긴 서로마는 급속하게 기울어 결국 140년 뒤에 멸망해 버리지만 새로운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견고한 성이 바다의 면에 있어서 방어가 용이한 천의 요새지였고요. 지리적으로도 동서교통로로서 상업의 발달을 가져와 1000년을 더 유지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453년 멸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알렉산드리아가 있다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는 콘스탄티노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테오도시우스 대제는 통일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2가지를 하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392년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합니다. 크리스트교를 로마 제국 종교로
공식적으로 공포합니다. 제국 안에 모든 이교 신전을 폐쇄하고요. 이교를 신앙하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명합니다. 그리스도교로 통합하지 않으면 제국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395년 동서로마의 분열입니다. 이 황제는 로마를 두 개로 나누어 자식에게 상속하자 395년 유언대로 로마 제국은 어린 아들에게 동서로 분리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17세의 아들은 동로마를, 12세의 아들은 소로마 제국으로 분리된 후에는 제국의 해체가 급격히 진행되어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약해진 소로마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과 동고트족의 침입으로 침략 유린되고 결국 게르만족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476년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면서 역사에서 박을 때리게 됩니다. 오늘은 서로마의 멸망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